입성해가지고 국회의원 회관에서 이 지역 국회의원이신 한기호 의원 주관으로 같이 학술대회를 춘천 중도 역사문화 보존 학술대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정일 대표님이 사단법인 중도보존협회를 만든다고 하셔서 저도 중도역사문화연구소도 사단법인화해서 이거를 한민족의 구조선사를 드러내게 하는 실증사학으로서의 증거물이 중도에서 많이 나오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다 당군은 신하다라고 하고 있고 알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중도에서 나온 유물유적이 실증주의 사학이 증거 좋아하는데 딱 나온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하고, 그리고 제가 2020년에 이제 저 텐트 안에서 먹고 자고 좀 여러 날 있었을 때 어느 날 아침에 중도에 이런 기운이 어디서 나올까 하고, 네? 그분도 본다. 그냥 하면서 가야지 뭐 어쩌겠어요. 계속 기다리면 너무 지체되니까. 예. 어디서 나올까 하고 아침에 차를 몰고 중도를 돌았어요. 돌다 보니까 여기를 발견한 거예요. 여기가 상중도고 우리가 갈 곳은 하중도거든요. 여기 지도에서 보면 제가 나누어드린 용지에 보면 여기가 상중도고 여기 하중도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여기 맨 꼭대기예요. 분홍색의 맨 위에. 그리고 이 산의 이름은 고산이라고 합니다. 이걸 고산이라고 했어요, 옛 어른들은. 그리고 실제로 춘천 고산을 찾아보면 여기 와서 풍류객들이 시도 짓고 하는 많은 분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되게 유명한 자리고, 제가 이제 또 풍수하시는 분하고 여기가 워낙 좋은 자리여서 한번 점검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분 말씀도 일로 명상여행도 오고 했는데 삼태극이 돌아가는 자리라고 합니다. 여기 물이 들어오거든요. 물이 들어와요. 나중에 지도 자세히 보시면. 그리고 양쪽으로 강이 있잖아요. 그래서 삼태극이 흐르는 천하의 명당터다라고 했고, 이 터는 원래 소유주는 아버지가 의사셨다 그래요. 그래갖고 그분이 어떤 안목이 있어서 이걸 사놓고 절대 팔지 말자 그랬어요. 근데 춘천시는 지금 이렇게 도로를 하고 있었잖아요. 하고 있다가 이 땅을 못 샀기 때문에 이 도로가 안 뚫렸었어요. 이게 왜냐면 개인 소유지의 땅이어가지고. 그러다가 작년 연말에 아마 되게 고가로 넘겼다 그러더라고요. 넘기면서 이제 이게 춘천시가 여기를 이렇게 둘레길로 차가 이제 이렇게 다 돌게 될 거예요. 정확하게 한 바퀴를 도는데, 이 고산이라는 곳이 지금 이제 우리가 또 아까 올라가려면 저쪽 요 나무 뒤쪽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오는 방식이 있고, 저쪽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내려오는 방식이 있어요. 두 길인데 나중에 인연 닿으시면 또 방문하셨을 때 꼭 올라가 보세요. 저 위에 평평한 바위가 있어요. 그래서 앉아서 수행하기도 명상하기도 좋고 하는 터입니다. 그리고 삼태극의 에너지가 돌면서 나오는데,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땅을 파놔서 그렇지 가만히 서서 그냥 이렇게 하고 기운을 느껴보세요. 그러면 온몸이 힐링될 거예요. 그리고 이따 이제 중도섬을 한 바퀴 돌면서도 자기 몸의 에너지가 돌면서 반응하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도 저는 막 오라가 눈에 떠서 막 힘든데, 맑고 밝은 에너지가 제대로 밝은 전기가 내려오는 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이따 요 강 쪽으로 잠깐 내려가 볼 건데 저 안으로는 못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게 바위인 게 저쪽 면에서 보면 커다란 이렇게 암벽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바위의 기운이 어디로 가냐면 저쪽 서면 쪽을 가요. 그럼 서면에는 뭐가 있냐면 박사마을이 있어요. 박사마을에 박사가 몇 명 나왔다? 155명 정도 나왔어요. 한 마을이. 그래가지고 한동안 신혼여행 오는 사람들이 일부러 저기 박사마을 와서 첫날 밤을 지내고 간다라는 그런 썰도 있더라고요. 인터넷 뒤져보니까. 왜냐면 그렇죠. 한 마을에 박사가 155명 나온다는 건 대단하거든요. 이런 땅이 저기 어디야? 논산 가면은 논산에 가면 안심마을인가? 안심면인가 있어요. 거기도 가면 또 그런 장관들하고 박사들이 많이 나온 곳이 있고, 연천 가면 연천에도 보면 팔정승이 나온 마을이 있더라고요. 팔정승 마을. 그러면
팔정승이 나오는 건 더 대단한 거잖아요. 저 정승이 어떻게 한 마을에서 8명이 나오기가 그렇게 녹록한 일은 아닌데, 아무튼 여기도 그래서 좋은 명당터가 분명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강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면 그 암벽이 있는데, 그 암벽은 그냥 나중에라도 개별적으로 와보세요. 꼭 와서 거기 가면 또 여기랑 다른 에너지가 이렇게 힐링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고산에 대한 얘기는 했고, 일단 여기서 제가 1번만 여기서 하고 갈게요. 중도동 발굴조사 현황 해가지고, 이거 안 가져오셨나요? 두 분, 세 분 좀 보세요. 그래가지고 레고랜드 코리아 프로젝트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서 이제 제가 여기 중도동 발굴조사 현황이라 그래가지고 표를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중도를 조사하다 보니까 이제 일제시대에 중도를 많이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1977년에도 국립박물관이 했는데, 이제 이거는 정연호 관장이 인용한 자료를 가지고 제가 인용했기 때문에 그분 저기에는 1980년대부터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원삼국 시대 주거지 부터 해가지고 1982년도에도 적석총, 뭐 중도에 대한 학술 발굴이 83년까지 이렇게 쭉 됐다 그러고, 제일 중요한 거는 2010년도 4대강 사업, 4대강 살리기 제방공사 구간에서, 이 제방공사 구간은 뭐였냐면 저 하중도에 가면 이렇게 가변으로 도로를 만들었어요. 뚝을 쌓기 위해서 도로를 높였는데, 그때도 많은 유적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 저기 어디야? 한백문화재연구원서부터 해가지고 쭉 내려왔는데, 강원문화재연구소가 청동기 시대 주거지 86기, 수혈 유구 48기, 지성묘 6기, 이렇게 해서 이때도 이미 청동기 시대 유적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문화재 지정을 했어야 되는데, 문화재 지정을 안 하고 그냥 흘려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뒤에도 조금 써놨는데, 2004년도에는 중도동을 포함한, 이 중도섬을 포함하는 주변 지역을 북한강 문화재 보존지역이라고 선포를 했었어요. 그럼 문화재 지역인 거예요, 그 터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풀고 중도 프로젝트가, 중도 레고랜드 코리아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개발 사업이. 그래서 보면 이 지도를 보시면, 제가 이거를 항상 학술대회 때 3년마다 저는 이걸 보면 가슴이 아파서 항상 이걸 표지로 쓰고 있습니다. 주변이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이 분홍색이면 기존에 발굴한 유적 자료들이 다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도거든요. 이게 상중도고 이게 하중도인데, 그럼 여기도 당연히 나오겠죠. 우리가 추측해보면 주변이 다 유물 유적이 있는데 왜 여기가 안 나오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거를 파서 관광 하중도 개발 사업에 레고랜드 코리아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옆에 요거는 또 왜 넣었냐면, 1회 학술대회 때 김기찬 교수님이란 분이, 그분은 풍수 전공하셨어요. 여기 지금 환경적으로 그때 같이 발표해 주신 정연동 교수님도 오셨지만, 풍수적으로 이게 어머니의 자궁, 여자들 이게 뭐라 그러죠? 나팔관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엄청난 명당터라고 얘기하시고 이걸 보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풍수적인 입장에서 얘를 바라봐도, 그러면 이게 북한강 지류고 이게 소양강 지류가 이렇게 두 개가 여기서 갈라졌다가 이렇게 다시 중도를 지나면서 다시 합해져서 북한강이 되고, 또 저기 어디죠? 두물머리, 양수리 가면 이제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서 또 이제 한강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물줄기가. 그러면서 여기가 되게 중요한 자리고, 그 다음에 일제시대 때 보면 여기 보면 우두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우두동이 있고 우두산이 있어요. 우두산이라는 거는 백두산도 우두산이라고도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산인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일제시대에 일본이, 그 지금 제가 그거를 더 방향을 안 봤는데, 여기 춘천의 세종호텔에 가면 뒷마당에다가 미륵불을 세워놨어요. 근데 미륵불 눈을 어디로 보게 했는가, 그거를 좀 찾아보고 싶은데 그냥 가서 확인만 하고, 그러니까 자기네도 여기다가 뭘 박아놓고 간 거예요. 기운을 심어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저게 일본을 향하지 않았을까, 제 생각은 그렇고, 어떤 분은 중도를 향했다 그러는데, 중도가 이제 중심의 에너지니까. 근데 중도가 중심의 에너지라 그래서 자기네가 미륵불을 세워놨을 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차라리
이 기운을 걷어서 일본을 쏴주게끔 우리 왜 저기 어디죠? 불국사의 부처님 눈이 저기 대왕암을 가리킨다 그러잖아요. 그 모르시나요? 그렇게 어떤 기원을 하는 에너지장을 끌어다 쓰는 작업들을 했는데 일본이 여기까지 와서 그런 조사를 하고 되게 여기를 욕심냈던 곳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미륵불을 세워놓고 갔고 저쪽에 보이는 게 이제 높은 산이 사막산인가 그래요. 사막산인데 여기 건너편으로 조금만 가면 여기 어르신들이 얘기해 주시는데 고려 시대에 이제 태봉이라는 곳이 있는데 태자들의 그 태를 묻어놓는 그러면서 이제 뭐 누구 걸 묻고 순위를 바꾸고 막 그런 일도 일어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왕이 되게 하기 위한 그런 전설이 내려 있는. 근데 이제 제가 춘천을 계속 다니다 보니까 지금 느끼시나요? 이렇게 전체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또 강으로 물로 가운데 다 쌓여 있고 중도가 가운데 또 섬이란 말. 이렇게 된 땅은 어디에도 없어요. 제가 대만에 가니까 1월담이라는 데가 있는데 1월담은 여기서 건너서 가요. 강을 건너가면 거기 산이 있어. 근데도 거기 다녀보니까 구한종 마을이 있고 그래서 거기도 좀 더 답사해보고 싶었는데 못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음양의 에너지가 딱 맞는 거예요. 산은 양이고 물은 음이고 그 속에 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춘천대교를 건너오면서 레고랜드 타워를 이따 가서 보시게 될 텐데 그걸 보면서 왜 저게 다른 나라에 세워졌을 땐 되게 아름답게 보일 텐데 우리나라에선 저게 아름답지가 않고 되게 촌스러운 거예요. 물론 아까 건너오셔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자연환경이 너무 천해 이거 자체가 너무도 아름다우니까 걔는 알록달록한 거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들판이나 다른 요런 데 세워졌으면 그게 아름답게 빛났을 텐데 그게 여기에 눌리는구나. 그래서 그러기도 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2020년, 21년인가 어떤 분을 모셔다가 큰 천자를 한번 지냈어요. 그랬는데 그분 말씀이 저희가 가막산이고 어디 있어? 봉의산. 이게 봉의산이거든요. 춘천의 중심산. 봉의산인데 이제 유적이 나오면서 원래 레고랜드가 들어올 자리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그 이따 가실 텐데 환호지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환호지역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보존한다고 이만큼을 내렸어요. 원래 이렇게 설계했던 거에서 그 정도 수준만 해서 얘를 다 뽑아냈어야 되는데 설계 변경을 해서 내려와서 저 가막산하고 이 봉의산하고가 이제 저기가 주산이고 자청룡 우백호고 얘가 안산인데 안산자락에 레고랜드가 걸렸으면 못 빼낸대요. 근데 얘가 안 걸렸다니까 내려가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거는 빠질 수 있다라고 이제 그분은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2월 10일 날 학술대회 할 때 여기 현지에 계신 오동철 위원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주는 희망적인 거는 MDA 이 협약서 중에 1년마다 이제 얘네들이 작년에 엄청난 적자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200만이 들어오고 뭐 일자리가 10,000개 생기고 그랬는데 100만도 아마 안 들어왔을 거예요. 작년. 그러니까 그 실제로 사고도 한 5번 정도가 나서 기구가 멈췄어요. 5번을. 그리고 이제 시민운동가들이 막 거기서 으쌰으쌰하고 막 연일 보도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한 번은 오지 2번은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운영이 안 된 거예요. 안 되니까 작년 11월 며칠 날 휴장했다가 12월 3, 4주는 했다가 그 다음부터 안 하고 3월 23일까지 휴장이에요 지금. 그리고 3월 24일부터 다시 뭐 한 8, 9개월만 할 건데 그렇게 해갖고 이 경영을 메꾸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오동철 위원장님이 학술대에서 하신 말씀은 그 협약에 보면 그냥 물러나면 자기네도 배액 배상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2년차 되면 80%, 그러니까 20%가 감해지고 3년차 되면 60%, 그 다음에 40%, 20% 해갖고 5년차 되면 배상 안 하고 드러낼 수 있다는 거 자기네가 물러가도.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오셔서들 으쌰으쌰 해주시고 그 다음에 레고 앞에 가서 전단지 뿌려가지고 방해운동 하는 거 그러면 저거는 뽑아질 거고 그 다음에는 저걸 어떻게 세울 건가 이제 저는 학술대회 때 개인적으로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 박물관, 철기 시대까지 만들고 그다음에 체험관들 만들면서 여기 이 중도 전체 춘천 전체 여기 지역을 제 개인적인 소망은 선사 유적지구로 만드는 거 이제 그게 필요하지 않겠는데 그거는 뭐 대통령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거고 이제 어느 대통령이 이걸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나오셔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거 하고 다음 장 넘겨보시면 이게 되게 작은 지도이기도 한데 중요한 지도인 게 이게 4대강 사업 때 이 뚝길만 이제 발굴을 한 거예요. 뚝을 싸준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보라색, 연두색 있잖아요. 근데 연두색 쪽, 그러니까 중도섬 자체에서 보면 춘천역 쪽은 시대가 좀 낮아요. 그 삼국시대, 철기시대 유적지가 많이 나오고 이 왼쪽 서면 쪽을 향한 쪽이 이제 뭐 저기 청동기 시대하고 여기 갈색으로 된 건 여기에서도 신석기 시대 유적이 곳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신석기하고 청동기, 철기 시대 유적이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보잖아요. 그거 자체만으로도. 그런데도 이거는 4대강 사업 때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를 안 지키고 다 그냥 잘 살기, 경제 살리기에 다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존과 개발이냐 해서 두 개를 같이 병행한다 그러면서 둘 다를 망가뜨리게 된 거죠. 보존도 안 되고 개발도 안 되고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일단 환호 지역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진이나 찍고 와요. 그래. 좋은 장소를. 그래, 장소 여기 산 밑에서. 잠깐 네. 뭐 하나 물어봅시다. 네. 옛날은 이게 수수가 아니고 4개였을 거 아닙니까?